네, 오늘은 2024년 11월 12일이고요. 오늘 535회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머린 폴루션 불리튼에 실린 UAV Unmanned Vehicle 이미지에서 해양 쓰레기 무게 측정, 대형 쓰레기 보고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잠재적 방법론이라는 논문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한국인 연구원이십니다.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휠을 보고 수 그림만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까? 네, 그림 보고. PPT에 다 넣어놓으신 거죠? 네, 저는 그래서 PPT에 내용 패턴 일단 넣어놨고요. 조사 현장이랑 네. 드론 장비 어떤 걸 썼고 현장 조사 모습 그다음에 거기 네. 영상 예시가 피겨 1이고요. 그리고 피겨 2는 이제 작업 흐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테이블 1은 이제 실제 조사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2는 이제 그 테이블 1은 이제 상세하게 분류돼 있던 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을 때 이제 무게나 뭐 개수를 나타낸 거고, 이제 피겨 3는 이제 피겨 3부터 이제 자동 객체 탐지를 이용해서 이제 피겨 3의 A 같은 경우는 이제 100m 해변에 이제 쓰레기를 점 찍어 놓은 사진이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개수에 대한 원형 차트 표시입니다. 안에 있는 거는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 조사와 이제 겉에 있는 숫자는 이제 객체 탐지로 구하게 된 수치를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 C랑 D는 이제 객체 탐지를 할 때 객체 기반 탐지와 이제 의미 기반 탐지를 했습니다. 그 C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가 있으면 그 윤곽을 빨간색 테두리를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 같은 경우는 의미 기반으로 이제 쓰레기 자체 픽셀을 이제 색깔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쓰레기의 길이와 이제 면적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제 점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값, 이제 실선은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3는 이제 W1으로 네, W1으로 측정한 값들에 대한 의미고, 테이블 4는 W2로 이제 분석했던 거고, 테이블 5는 이제 W3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겨 4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W1부터 W3까지 분석한 거를 이제 표 하나로 이제 합쳐 놓은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조사했던 해변에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쓰레기의 면적,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쓰레기의 무게를 이제 그리드화 시켜서 이제 나타낸 거고요. 네, 이제 논문을 어느 정도 봤고 PPT로 넘어가서 다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의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의 무게를 아는 것은 이제 오염원을 이해하고 정화활동 전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청소 장비들과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 해야지 낭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드론 촬영 이미지를 이용하여 무게를 추정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 중 가장 결과가 좋았던 거는 이제 W2 방법이었습니다. 무게를 14.2g을 적용하여 수동으로 선별한 이미지를 결합한 것이었는데, 이때 정확도는 80%였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이제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를 보였고요. 본 논문은 이제 원격 탐지를 통한 해양 쓰레기 무게를 추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의 이제 연구 장소입니다. 이제 포르투갈의 북대서양 해안 레이로사 해변이라는 곳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곳의 환경은 모래 해안선이 존재하고 북동에서 남서 방향을 따라서 이제 해안선이 쭉 뻗쳐져 있고요. 북쪽 이제 200m 길이의 부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평균 5m 높이의 사구 능선이 존재하고 있고요. 조수 및 파도 조건을 보면 중조대 조건이라고 2m 사이의 조수 범위 조건이면서 평균 조수간만의 차가 2.1m이고 봄철에는 최대 4m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우세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 방향으로 들어오며 높이는 평균 파도 높이는 약 2m, 주기는 7에서 15m입니다. 이 해변의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부두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m 사구 능선이 사구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에 사용됐던 장비입니다. GJ 매트릭스 210 RTK V2 드론이 사용되는데 어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약 1,500만 원 정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사용됐던 카메라는 젠뮤즈 X7이라고 370만 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게 2년 전 금액인데 이제 또 최신 모델들이 나온 금액을 찾아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넘어가는 거를 확인했고요. 이게 산업용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실시간 키네마틱, 그러니까 RTK 이거는 이제 GPS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드론이고, 이제 그리고 강력한 페이로드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좀 무거운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이 뭐 제가 카메라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성능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짐벌이 장착되어서 드론으로 이제 이동 중에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 고도는 35m였고, GSD, 지상 샘플링 거리. 그러니까 이제 한 픽셀당 거리가 0.4cm, 현실에서 0.4cm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했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0.4cm 이상의 물체를 감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이제 탐지하려면은 뭐, 0.4cm보다 더 크겠지만, 이제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제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매핑 및 이미지 처리하는 과정은 이제 80% 이제 전방 겹침 및 70% 측면 겹침을 캡처해서 완전한 적용 범위와 이미지 연속성을 보장했고 후처리 소프트를 이용하여 이제 DSM을 생성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DSM은 이제 디지털 표면 모델 생성인데 이제 해변을 3D로 모델링화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그리드 분석을 GIS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2m 곱하기 2m 그리드로 나누어 이제 정확한 쓰레기 식별 및 매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본 논문에서 이제 사용된 세그멘테이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브젝트 베이스드 멀티 리졸루션 세그멘테이션, 객체 기반 다중 해상도 분할인데, 어, 아까 트림블 이 컨지니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수동 이미지 스크리닝으로 생성된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활용하여 분할 수행이 가능하고 여러 해상도에서 반자동 객체 기반 분할을 통해 각 쓰레기 항목을 길이와 면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의미 기반 픽셀 분할인데 아까 논문에서 그 쓰레기가 있을 때 그 쓰레기 자체의 픽셀을 이제 다른 색으로 처리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 데이터는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제공한 모니터링 기록을 바탕으로 2,800개 해변 이미지 모델을 사전 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2,800개로 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읽으면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AI 모델이 이미지 각 픽셀을 분류하여 배경과 이제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을 겪고요.
이제 분류된 항목은 인위적 쓰레기로 정의되고 DSM에 겹쳐서 각 항목의 부피를 했습니다. 이 부피 추정은 카코의 기술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쓰레기 양의 세제곱미터 무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좀 더 이미지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뒤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C 같은 경우는 아까 객체 기반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제 쓰레기에 윤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것이고 이제 픽셀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쓰레기 자체의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입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가시면은 좀 더 고해상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게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무게 추정 방법이 이제 논문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W1 같은 경우는 이제 Type Specific Weight Assessment,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의 타입별로 이제 카테고리별 기반으로 이제 가중치를 할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각 유형에 맞게 맞춤화되어 정확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품목당 일반적인 평균 중량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건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14g을 적용을 했습니다. 방법이 간단하고 실용적이어서 일반적인 조사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단점으로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균일한 무게가 적용이 되므로 이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이제 부정확성이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W3는 이제 부피를 기반으로 이제 무게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분할 면적과 추정 두께를 사용하여 쓰레기 부피를 기준으로 중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점으로 이제 크기 변화를 고려하여 더 큰 항목의 정확도를 이제 얻을 수 있고 이제 단점으로는 두께와 밀도에 대한 가정의 의존함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신뢰성이 저하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의 이제 작업 흐름도인데요. 이 표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서 네,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컬럼을 보시면 이제 비주얼 센서스인데 이게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스파 필드 서베이, 그러니까 오스파에서 만들어 놓은 방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스케일링 하면서 이제 그라운드 스루스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제 오른쪽 컬럼을 보시면 드론 이미지가 어, 나와 있습니다. 올토포토는 이제 정사형 사진을 의미하고요. DSM은 아까 3D 모델, 그 해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방법으로는 이제 매뉴얼 이미지 스크리닝, 수동 이미지 스크리닝 그리고 객체 기반 분할 그리고 픽셀 기반 분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 이미지 분할은 이제 사람이 직접 정사 사진을 확인하며 쓰레기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이고 이제 객체 기반 분할과 픽셀 기반 분할은 이제 아까 모델이 직접 분할하는 것입니다. 객체 기반 분할은 이제 크기와 면적을 기준으로 쓰레기 항목을 독립된 객체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픽셀 기반 임의 분할은 이제 각 픽셀을 쓰레기 또는 비쓰레기로 분류하여 해변 전체의 다양한 항목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평가에서는 이제 유형 카테고리, 그러니까 수동 스크리닝 및 객체 기반 분할에서 사용되며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특정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와 면적,
객체 기반 분할해서 각 쓰레기 항목의 크기와 면적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털, 논 리털에서는 이제 어, 항목을 단순히 쓰레기와 비쓰레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부피 같은 경우는 이제 DSM을 활용하여 쓰레기의 크기와 보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피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어, W1, W2, W3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제 W1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실시가 되었고요. W2와 W3는 각각 두 번 실행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여기 왼쪽에 이제 W2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탐지된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 또는 중앙값 무게를 적용하여 이제 무게를 추정했고요. W3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 기반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지금 색상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녹색은 이제 수동 이미지 스크리닝 유형 기반 접근법이고 파란색은 객체 기반 접근법이고 노란색은 부피 기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실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이제 플라스틱에서 발포 플라스틱 지금 빨간색 네모 쳐진 곳을 보시면은 개수가 첫 번째 1순위로 가장 많지만 이제 무게 비율이 7%로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빛 에어 브러쉬도 이제 개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무게는 이제 2% 미만이라서 이제 여기 무게 비율이 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 용기 및 드럼통은 이제 개수는 108개지만 이제 무게 비율은 18.5%로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망 및 조각 같은 경우는 개수는 9개지만 이제 12.9%로 이제 무게 전체 비율에서 탑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쓰레기들에 대해서인데 이제 가공된 목재 같은 경우도 이제 개수는 굉장히 적지만 탑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 같은 경우도 이제 개수는 적지만 무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유리병 같은 경우도 10개인데 이제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 비율이 이제 6.7%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표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쓰레기 개수와 무게를 이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플라스틱 개수가 이제 94.4%나 차지하지만 이제 무게는 64.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임이며 가볍지만 풍부하다는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요 무게기어 소재로는 목재, 천,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100m 해변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이제 점을 찍어 놓은 모식도인데요. 그림인데요. 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점은 앞에 실제 조사에서는 이제 고무와 종이와 위생용품이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항목들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추측해 봤는데 이제 비율이 너무 적어서 파이 그래프에 표출되지 않고 여기 그림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아니면은 일본에서 받은 2,800개 학습 데이터에 고무, 종이, 위생용품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그 고무와 종이와 위생용품 비율을 한번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무 같은 경우는 0.1%,
종이 같은 경우는 0.2%, 위생용품은 0.1%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이 실제 조사한 개수에 대한 파이 그래프고 겉에는 이제 AI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얻은 결과값을 이제 겉에 씌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이제 약 20% 정도의 이제 플라스틱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항목들도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는 그래프는 이제 하나는 객체 기반 분할에서 얻은 쓰레기 길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점선은 중앙값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실선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길이가 작은 쓰레기가 많았으며 이제 면적도 작은 쓰레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평균값이 좀 이 값에 왜곡을 좀 결과값에 왜곡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W1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쓰레기 개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첫 번째 네모에 있는 개수고요. 논문에서 이 undefined의 개수가 빠져 있어서 제가 이거를 추가를 해놨고요. 1427개가 검출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1505개가 검출이 되었어요. 약 94.8%의 이제 개수를 이제 W1에서 이제 찾아냈는데 이제 이 값의 범위는 이제 이 왼쪽 첫 번째 줄은 실제 조사한 것의 평균값이며 이제 이 별표가 들어있는 이 세 개의 값은 이제 그라운드 레너 이 사람의 이제 어 최저값, 평균값, 최대값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값들에 이제 저희가 찾은 쓰레기 개수를 이렇게 곱하게 돼서 이렇게 그 무게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범위를 보시면은, 무게 범위를 보시면은 굉장히 거의 한 54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W2 분석입니다. W2 분석은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제 평균 쓰레기 값을 가져와서 이거의 평균을 구한 후 이제 저희 쓰레기 무게 추정을 하는 방법인데 어, 실제 조사에서는 이제 1,505개의 쓰레기가 있었지만 이제 매뉴얼 이미지 스크리닝에서는 1,445개 그리고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에서는 899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여기 나온 값에 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무게를 저희가 W2 방법에서 무게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3 방법입니다. W3 방법은 이제 부피 기반 계산을 사용하여 쓰레기 무게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왼쪽은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이고 이제 오른쪽 이 한 줄은 의미 기반 객체 탐지입니다. 먼저 이 오브젝트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토탈 에어리어를 이제 그 값을 도출했습니다. 52,276 제곱센티미터였고 이제 이 빨간색 0.2부터 1 그리고 0.8에서 1.5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제 그 무게 값을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칠해진 박스가 가장 우수한 값을 나타낸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조사
값이 여기 아래쪽에 있으니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값을 일부분 보였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보셨던 그 W1부터 W3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의 가중치 추정을 보여주는데 W1의 경우 이제 녹색 사각형은 최종 총 중량 값을 나타내고 텍스트 라벨은 추정에 사용된 소스 값을 나타냅니다. 아까 그 논문에서 인용된 그 upper limit와 이제 mean weight, lower weight는 이제 이렇게 어, 있었고 이제 실제 측정했던 무게의 평균값은 여기에 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W2와 W3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은 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채워진 원은 중간 값을 의미하고 이 점선은 그라운드 스루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사각형은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을 의미하고 이제 파란색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정한 것은 네. 점선 값이고 아까 측정한 값이 아니 측정한 값이 되는데 이건 논문에서 가장 네, 맞아요. 이 녹색들이 위 세 개, 지금 여기 민 웨이트 이 하나만 실제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적용한 것이고요. 이 upper limit, mean weight from the field, 이 중간 30과 35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직접 측정한 거의 평균 값이고, 이 위에 두 개와 아래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아까 논문에서 인용했던 수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W1에서는 이제 수동 이미지 스크리닝을 통해 식별된 각 쓰레기 유형 해당 카테고리 기반하여 특정하여 무게가 할당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분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쓰레기 유형을 잘못 식별하면 과대 추정이나 과소 추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 분류가 필요하여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W1은 이제 특정 유형에 대해 정확한 무게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하고 분류가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W2는 이제 간단하고 실용적이고 이제 광범위한 조사를 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계로는 모든 항목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 이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W2는 이제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확도를 제공하며 중앙값이 실제 측정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실용성과 정확성 면에서는 가장 균형 잡힌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는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W3는 부피와 무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항목에 효과적인데 크기와 모양이 크게 다른 쓰레기 항목에 이제 유리합니다. 한계로는 정확도는 이제 항목의 두께와 밀도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매개 변수가 실제 특성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 W3는 이제 부피 기반 계산을 통해 더 정교한 무게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쓰레기 항목의 실제 특성과 과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W2였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저는 W3가 이 그래프에서는 더 정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W2가 왜 더 좋은지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 이 논문을 보시고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어,
W3는 이제 실제 무게 추정에 있어서 W2보다 정확할 수 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W3가 더 좋지만 최적의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도와 실용성 및 단순성, 그리고 가정 및 변동성 등을 생각해야 되는데 W3의 중앙값이 실제 측정값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피 기반 접근 방식이 조사된 쓰레기 유형에 대한 무게 분포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용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W2는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 단일 평균 무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더 쉽고 이로 인해 W2는 대규모 조사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3는 부피 기반의 세부적인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고요. W3는 부피를 추정하기 위해 항목의 두께와 밀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가정이 이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이나 쓰레기 유형에서 가정이 크게 다를 경우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으로는 W2는 두께나 밀도 같은 특정 쓰레기 특성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 유형 및 환경에서 강력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미뤄봤을 때 W2가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겨 4의 B 그래프인데요. 이제 위쪽은 이제 그 해변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의 면적 분포도고 아래는 쓰레기의 무게 분포도입니다. 상단과 하단의 지도는 이제 단순 면적이나 분포가 아니라 실제 청소 작업의 무게 기반이 우선순위가 되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면서 이렇게 무게도 많은 곳에 이제 쓰레기 장비와 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지점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논문을 보고 좀 토론을 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게 추정 시 평균 무게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 오션이 여기서 나온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취득해야 할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 어떤 측정값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측정값을 얻기 위해 어떤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정확도와 실용성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